제가 하는 일은 돈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드리는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업주 대상으로 부자 테크트리를 많이 구조와 전략을 짜가지고 설계를 해드려서 결국 부자 테크를 만들어 드린다. 그 외에 자산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최소화시켜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런 플랜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번에 또 온라인에서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이 벌리거나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벤츠 한 대 하나 뽑아가지고 타고 다닐까? 아니면 매달 나가는 이자 이거 아까우니까 빚부터 빨리 청산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요즘 트렌드를 살펴보다 보니까는 부자들은 대출을 갚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면 돈을 잘 벌고 테크를 잘 타신 분들은 대출을 갚으면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 이거 절대 갚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플랜들을 많이 이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장을 해서 빌라를 경매한다든지 아파트를 경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았고, 그리고 자신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보대출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한 달 이자가 4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연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의무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 한 푼도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보니까 거의 대학교에서 졸업한 지가 18년 정도에서 17년 정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대출을 안 갚고 계속 스탠바이 대기태다 보니까 그 대출 금액도 줄어들고 이자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무 상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대출 제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은행권에서 실행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여기서도 부자 테크를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업주 컨설팅을 하면서 세무관리와 재무제표 관리라는 걸 해드리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보면은 보통 몇 프로 자본금이 필요하죠? 40%. LTV, DSR 걸려가지고 40%. 근데 8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이금융권. 금리가 5에서 15%.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잖아요. 2%대 80%까지 나옵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활용하면 부자 테크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는 컨설팅 업무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무제표가 없이 돈을 활용해서, 돈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아파트 담보대출, 이거 많이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주담대라고도 하죠. 이 금리가 사업자 대출 금리보다 비싸졌다는 거예요. 대박, 이게 무슨 소리지? 과거에는 사업 리스크 때문에 사업자 대출 금리가 더 비싼 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는 호텔이나 모텔을 매입해서 영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런데 건물 금리가 원래는 5%대 5.5%였는데 은행에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한국은행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C1, C2 자금이라고 있는데 금리를 팍 낮춰서 주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책을 잘 활용하면 3.6%까지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아파트 주담대라고 하죠. 이거는 4%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금리 은행에서 그 밑으로 해달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대출은 3.6%까지 다운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제 거래처는 2%대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보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 이하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아예 정책적으로 막아놨대.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사업자 대출은 금리 우대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대출은 여러 규제 때문에 4% 이하로는 낮추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은행권에서 금리만 낮은 걸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 사업을 하거나 시간 대비 지가 상승이 날 수만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마용성? 이런 데는 완전 대박이죠 요즘에. 오늘 저희 팀원 중에 박 이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서울 성수동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3년 전에 그 상담한 대표자가 지금은 거래처가 됐는데 3년 전에 자기가 지금 임차로 들어와 있는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돈을 다 준비하고 은행권에 대출까지 다 맞춘 다음에 그 건물주랑 얘기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그 매각하려는 그 건물주 있잖아요. 아침에 막 나가는데 여보 어디가? 나 이거 부동산 매각하려고. 그 와이프가 미쳤냐고 팔지 말라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의 말에 못 이겨서 저희 거래처 대표자한테 매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어요. 몇 배 오른지 아세요? 3배. 그때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20억 정도였는데 지금 60억이 넘어간대. 지금 이 대표자는 땅을 치고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래 참. 이렇게 지가 상승이 크게 되게 된다면 내가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거 돈 따는 거야. 대박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그 매각하려는 그 건물주 대표는 배우자한테 고맙다. 나를 막아줘서 일을 해서 40억 이상을 어떻게 벌어.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 엄청난 대박이 터지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부동산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물건지를 잘 잡고 지가 상승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내가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내가 부담이 되는 선은 안 됩니다. 근데 부담이 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해. 사실 부담은 되겠지. 근데 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봐가지고 잘 결정하면 대박의 부자 로드맵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 40억. 사업으로 40억 번다? 일해서 40억 번다? 사실 쉽지 않다. 40억 있잖아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이 나온다고 쳐요. 매출이 한 80억 나온다고 치고 당기 순이익이 3억, 4억 나온다고 쳐요. 그 돈이 아무리 순이익이 그렇게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내고 뭐 내고 차포 떼고 나면은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되고 다시 재투자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1년에 4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을 다 모으시는 대표자들은 아무도 없다. 일반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 근데 요즘에 진짜 이거 DSR이니 스트레스 금리 이거 대출 규제 너무 LTV 다 걸리면서 이거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은 굉장히 다 막혀 있다. 진짜 짜증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이건 진짜 어떤 면으로는 너무너무 불리하다. 제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 이게 최악이래.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한다. 갑자기 벤츠, 요즘엔 벤츠도 아니지 포르쉐, 페라리 정도 돼야지 간지가 나지. 벤틀리? 이런 거 받고 이런 차 업데이트해서 갑자기 타고 오기. 그리고 오마카세, 굉장히 비싼 음식들. 근데 그건 아니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요즘에 어디 가서 밥 한 번 사 먹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예금으로 저축을 한다? 요즘에는 투자에 관련된 굉장한 정보가 홍수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너무 많아.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움직이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도래됐다라고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바보같이 그냥 저축을 한다? 돈 불어나지도 않는데? 자, 우리가 저축을 했어요. 뭐 1억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자가 요즘에 이자 뭐 몇 프로 붙나? 뭐 2%, 1% 붙나? 안 붙지 않나요? 자, 뭐 1% 붙는다고 해도 뭐 100만 원이야? 야, 그걸로 뭘 먹고 살아? 자, 1억을 넣어서 1%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자에도 세금이 있다. 이자 소득세라고 있습니다. 15.4% 빼고 이걸 바로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자를 입금해 주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예금하고 이자 붙어봐야 의미가 없자.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출 이자가 부담되니까 원금을 그냥 상환한다. 아니, 좋은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하면 안 돼. 나쁜 대출, 고금리, 2금융, 3금융, 캐피탈, 카드론, 장기 카드 대출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금리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는 상환을 하고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신용 등급이 관리가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신용 등급이 관리돼 있어야지만 뭘 할 수가 있거든. 자, 은행만 가더라도 뭘 요구하죠? 자, 신용 등급. 자, 두 번째는 뭘 요구하죠? 바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요구합니다. 자, 네 얼마 벌었니? 거기에 한도와 금리 측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 개인으로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출이 이자가 굉장히 싼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고 쳐요. 금리가 낮은데 이거를 내가 부담된다고 상환을 해버려 그냥 막. 이거는 바보 같은 거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아니,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한국으로 오신 대표님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원단이랑 이제 디자인 개발이랑 의류 제작을 하는데 미국 100억 매출한대.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입니다. 남편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한국에 돈을 주식에 넣어놨더라고. 야, 거기에 몇 억 있나 봐. 아니,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얼마 있냐고 여쭤보니까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잔액 증명을 증빙하고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출연금, 투자금이 얼마냐? 거기에서 이제 등기를 치고 사업자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에 혹시 통장 있으신가요? 돈이 있으신가요? 했더니 주식에 다 들어가 있대. 이거 빼기 아까운데 뭐 어떻게 하는데? 이러더라고. 야, 이렇게 미국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식, 한국 주식에 돈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얘기 들어보니 미국 주식이 대박이더라. 그리고 미국 부동산 테크가 어마어마하게 완전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야, 이거 썰 나중에 진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 벌면 미국에 시민권 트럼프가 얼마라고 했죠? 13억? 그 13억 사가지고 진짜 대박 혜택을 누리면서 부자 될 수 있는 테크트리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내가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고 바로 상환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그 네 번째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호점을 내기 위해서 돈을 막 모아. 모으는 건 너무 좋은데 현명하게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은 돈으로 이제 2호점 오픈을 해가지고 3호점을 오픈을 또 해. 또 모아서. 근데 사업이란 한 번 잘 됐어요. 두 번 잘 됐어. 꼭 3, 4번쯤에 한 번 망가져. 어떻게 돼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명타갈비 뭐 이런 거. 금리 5에서 금리 뭐 10몇 프로. 야, 난리 난대. 근데 이 투자금이 5억 이상 들어가요. 7억, 8억. 근데 이거 한번 엎어지면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7억, 10억 날아가요.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5억, 10억 도대체 몇 년 일해야 벌 수 있나요? 자, 벌 수 없다. 거의 쉽지 않다. 갑자기 일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오래 일해도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강의 사업, 온라인으로 무료 웨비나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싹싹 끌어모아. 깔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싹싹 깔때기 넣은 다음에 요 고객들 무료 강의로 모은 다음에 이제 본 강의로 넘어올 때 결제를 유도해서 싹 하는데 이거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체 두 사업체만 보더라도 매출이 60억, 강사 20억 주고 남는 돈도 30억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왜 돈을 투자하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를 뭐하러 기다려. 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사업을 하거나 일반인 분들은 내가
부동산 테크를 어떻게 태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부동산 테크 안 태워도 돼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 근데 사업에 잘못 투자하면 완전 아작난다 인생.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 과거에 치킨집 해가지고 진짜 7, 8년 일해가지고 6억 7억 막 이렇게 돈 모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돈 모았는데 돈 날리는 거는 사업 실패가 한 따락 났거든요. 내가 해보지도 않는 걸 도전한 거야. 돈 날리는 건 2년도 안 걸리더라. 인생 진짜 완전 깊이 봤잖아요. 인생 완전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 얼마 걸린지 아세요? 7년 이상 걸리더라. 그나마 제가 20대 때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망하고 다시 일어서느냐고 시간이 그나마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30 중반이 넘어간 상태에서 망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 인생 답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 회사에서 구내식당 가가지고 그 한식 뷔페 있잖아요. 7,000원 막 이런데 엄청 맛있어. 거기서 이제 제 앞에 같이 이제 교육을 듣고 이런 같이 회사에서 실행을 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듣고 점심을 먹는데 이 큰형님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내일 모레면 70이야. 69세.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살 수 있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 있대. 나 감탄했잖아. 진짜 반성했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사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시간은 충분하다. 항상 제가 팀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사업에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완전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 다시 일어서기 거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5번째는 투자를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데 막 투자하는 경우. 주식을 나 잘 몰라.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해. 이런 데 막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막 투자하면 안 돼요. 물건지가 어떤 건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월세 있잖아요. 이 월세가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건물 가액이 측정되잖아요. 근데 이 월세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돈 좀 있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200억 300억짜리 매입했는데 임차가 안 맞춰져 가지고 결국 매각을 하게 된다. 50억씩 본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아예 전문가와 같이 해서 그런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플랜을 실행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입 플랜으로 해서 이런 일반 소비자들,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 대표님들이 상권 좋은데 200억 투자해, 250억 투자해, 400억 건물 가치 올리는 작업 가겠습니다 하고 임차와 이 월세를 맞추는 이런저런 컨설팅 플랜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2년 만에 100억에서 200억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좀 하는 건 괜찮은데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건 진짜 아니다. 1번 선택지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자신감이 막 차면서 다음 달에도 이만큼 벌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소비가 멈추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소비가 오히려 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계속 늘어요. 또 내가 월천 번다고 하면 포르쉐를 한 대 사가지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가 일쑤입니다. 인스타에 막 올리고 자랑도 난리도 아니야.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업이 좀 잘 되면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월에 150에서 200 이런 거 할부금으로 직장인보다 부담이 적으니까 쉽게 소비에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차량 경비 인정되는 부분이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총 한도는 1,500인데 차량 가액으로는 800만 원,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로 700만 원, 총합 1,500만 원이죠. 물론 사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차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벤틀리 탈 거잖아. 그 비용 처리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리스하면 되나? 리스하면 뺏기는 게 많어. 영업비랑 회사에 주는 게 많아. 렌트 그것도 비슷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하면 괜찮습니다. 능력이 되면 괜찮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사업에서 그렇게 돈 벌면 타고 다녀야지 당연히. 이런 게 돈을 버는 그릇의 차이가, 이런 행동들이 바로 돈을 버는 그릇의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면 쓰기 바빠가지고 질질 새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질질 새진 않습니다.
아니 완전 뒤 엎어버렸죠. 뭐. 그리고 세금을 너무 몰라. 돈을 많이 벌면 부가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10% 생각하셔야 돼. 1억 벌면 10% 1,0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좋아도 갑작스럽게 뭐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벌잖아요. 그럼 세금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돈 벌었다 일단 돈 다 쓰거든요. 나중에 세금 낼 돈 없어서 대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예금을 그냥 맹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최근에는 뭐 하루 단위로 이자를 주기도 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거 인플레이션 생각하잖아요. 방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해외에도 각각 어떤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국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냥 돈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쥐고 있어. 시간은 흘러가. 화폐는 계속 찍어.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 이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안 좋은 대출 상환하는 경우. 자, 대출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 자, 널리고 널렸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요번에 제가 뭐 투자하는데 주식 같은 거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요즘에 금 투자, 뭐 코인 투자, 주식 투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S&P 500 지수 추종 ETF 이거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에서 12%라고 합니다. 야, 근데 4%의 이자를 내고 11%의 수익을 얻으면 7%가 이득이네요. 근데 이 이득이 복리로 불어난데 이거 대박 아니야?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이 베팅을 하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미국 주식 사야지 나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화 가치를 통제할 수가 없으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렇게 해야 돼. 자, 네 번째 주식. 자,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 미국 주식도 22% 세금 있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미국 주식은 매매차에 22% 세금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를 감안해도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세무 컨설팅 세금 관련돼서 증여 상속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가 10년 동안 6억 정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증여를 하면서 자녀가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 과세 특례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 베이커리 카페 엄청 많잖아. 그거 왜 하겠어? 그 수익률 나는지 아시죠? 수익률이 안 난다. 하지만 세금 낼 거에 비하면 괜찮다. 운영만 되면 그 세금 세이브하는 거니까. 세금 50억 낼래? 안 내고 사업하면서 이자 조금 낼래?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3억을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근데 6억 원으로 불어난 거야. 그럼 차익에 대한 3억. 거기에 대한 세금이 22%를 계산하면 6,35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6억 원어치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없다라는 거. 단 배우자는 1년간 주식을 팔지 못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1년 뒤에 7억이 되면 6억 초과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좀 나오겠는데 35% 구간 과표가 그러네요. 누지공제 빼면 괜찮아. 돈 벌었잖아. 자, 그리고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거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명륜 모모 갈비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한다고 쳐요. 그걸 돈을 벌어서 숙박업 뭐 2호점, 3호점 냈는데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럼 부자 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내면서 대출을 끌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걸 바로 실패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이런 실수로 인해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상치 못한 침체, 아니 코로나 누가 터질 줄 알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뭐 나올 줄 알았나? 뭐 이런 거 중간중간 막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뭔가 중간 이슈가 많아. 전쟁이라든지. 그러면 사업 망하는 그런 대표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홍대 쪽에 상담을 갔는데 지하 무슨 선술집 같은 건지 알고 들어갔는데 노래방 같은 거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유흥업소까지는 아니지만 추정 같은. 근데 그분이
예전에 강남에서 이런 술집을 하면서 한 달에 2억 3억 그냥 벌었었대. 그래서 무리하게 돈 번 걸로 강남의 주점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터졌다? 코로나 빵 터지고 돈 다 날렸대. 그리고 다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15년 했대. 근데 돈은 다 날리고 없대. 지금부터 다시 모아야 돼.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은 맞지만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갑작스러운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스트레스, 손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런 매장 확장에만 투자하는 거는 미련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식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장기간 놔두면 불어난다니까.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금 이런 거 주식 막 투자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해야 돼. 코인도 해야 되고. 근데 코인 제 유튜브 댓글 보니까 내 통장 다 비웠다. 이거 보상해줘라. 막 이런 말 써있더라고. 코인은 좀 약간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자, 주식 잘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도 물론 잘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인력 관리,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두세 배는 그냥 더 힘들어져. 그래서 압도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거 심하게 발생돼요. 행복하자고 우리 돈 버는 건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하늘나라 내치고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주식 투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S&P 500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나는 수익 나눠 갖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하는 거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니 맞더라고요. 대신에 단기에 만약에 그걸 매각을 하면 안 돼. 매도를 하면 안 돼. 2년 이상 끌고 가야 된대요. 아시겠죠?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 거래처의 사업자 대표님들도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지난 5년간 돈이 생길 때마다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의 분산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익률이 2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 두 번째, 수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수익 잘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로. 진짜 많더라고. 제 영화 유튜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동료의 거래처인데 순이익 한 달에 4억 5억씩 찍힌대. 영화 어디 보면은 트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가 진짜 예전에 수익이 엄청났어요. 세금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 아파서 저희 쪽 컨설팅 의뢰를 맡아서 세무 컨설팅이 들어갔죠. 사내복지 근로기금, 연구소, 벤처기업,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무튼 사업 확장만 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 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 관리 투자 추천 단계를 또 말씀드려야죠. 자, 내가 돈 벌면 첫 번째 세금 확보해야 된다. 돈을 벌려면 부가세, 종소세, 법인은 법인세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통제해야 됩니다. 순자산이 10배 되기 전까지 순자산 100억 로드맵 이런 거 유튜브에 많잖아요.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다른 채널로 제가 한번 테스트상 하느냐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 돈 100억 있냐 너는? 너가 돈 벌어봤냐? 이런 공격 엄청 들어와. 이거 돈 얘기 이거 막 하면 안 되더라고. 진짜 저도 완전 부자가 되고 싶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게 있으면 저도 증명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욕먹은 것 때문에 진짜.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늘어난 소비는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예비자금. 최소 3개월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라든지 뭔가 통장에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 투자처를 한번 이런 거 찾아봐야 돼요. ISA, RP, 세금 혜택이 있는 거, 연에 1,800만 원 이런 걸 통해서 투자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돈 막 쓰는 거 줄여가지고 거기 투자할 수가 있잖아. 내 소비를 막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리고 2순위 투자처, 미국 주식, ISA, IRP, 국내 주식 비중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상품들로 국내 투자를 하고 여유 자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순위 투자처, 요즘에 제가 하는 금 투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달러 역시도 계속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금이나 비트코인
잘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런 수단으로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주식으로 패가 망신한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몰빵하는 것도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 항상 전 얘기합니다. 제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순이익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아시는 분들한테도 분산 투자하셔야 돼. 분산해야 돼. 쓸 거 쓰고 이 정도는 투자하고 이건 뭐 하고 돈 모으고 뭐 종잣돈 만들어야 부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의 빚은 쪽새가 아니다.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고 잘못 활용하면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무조건 갚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것도 생각해보면 투자처도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즘엔 브레인 좋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 다 나와 있잖아. 좀 찾아와서 공부하면 누구든 부자 될 수 있다. 맞나? 잘 모르겠네. 전 그래도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